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전교육학입니다. 2013학년도 교육학 객관식 기출문제 40번 문항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0번 문항을 보시면 피들러의 상황적 지도성 모형에 근거해서 할 때 상황 요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고른 것을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피들러의 상황적 지도성 중에서 상황적 호의성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냐 없냐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 부분은 충분히 서술형 문제로도 출제가 될 수 있어요. 피들러의 상황적 지도성이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상황적 호의성을 물어보는 문제로 우리가 서술형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왜? 객관식에서도 이 부분은 아냐 모르냐에 대해서 채점하기가 매우 용이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한번 보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피들러는 상황적 지도성을 주장을 했습니다. 지도성 이론에 대해서 제가 교육 행정 파트에서 다 다루었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상황적 지도성 이전에는 어떠한 조직이든지 간에 절대적으로 효과적인 지도성이 있다고 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A 조직, B 조직, C 조직, D 조직, E 조직 각각 다 상황이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A 조직에는 이제 교사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도자와 구성원 간의 어떤 사이가 매우 친밀하고 이런 상황일 수도 있고, 근데 B 조직은 서로 친밀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C 조직은 또 과업 업무가 뚜렷하게 이제 목표나 그다음에 해야 될 역할들이 업무가 누가 이야기해 주지 않아도 다 체계적으로 잡혀 있는 조직일 수도 있고, 아니면 D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업무의 어떤 목표나 업무 방법, 목표를 도달하는 방법들이 잘 안 잡혀 있는 조직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어떠한 조직이든지 간에 절대적으로 효율적인 지도성이 있다고 보았던 거예요. 상황적 지도성 이전에는. 하지만 상황적 지도성이라고 하는 어떤 시대가 도래하게 된다면 피들러만 상황적 지도성을 주장한 건 아닙니다. 허시와 블렌차드 그다음에 또 여러 학자들이 상황적 지도성을 주장했는데 그 상황적 지도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관점에 따른다면 각 조직의 특성에 맞게 거기에서 가장 효과적인 지도성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구성원과 지도자와 구성원과 관계가 좋을 때 매우 친밀하다. 그럴 때 효과적인 지도성과 구성원과 지도자의 관계가 친밀하지 못하다. 서로 신뢰관계가 부족하다. 그런 관계에서 우리가 지도자가 어떤 지도성을 발휘할 때 무엇이 더 효과적이냐. 그거는 다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무한대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건 아니고 각자 학자마다 나름의 기준을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떠한 조직의 상황을 판단할 때는 최소 이 정도는 우리가 한번 살펴봐 주자. 피들러도 마찬가지예요. 그 조직의 어떤 상황을 판단하고 그 상황에 맞는 지도성을 적절하게 우리가 제공을 해줘야 한다면 기본적으로 그 조직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를 파악하자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 세 가지 요소는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지도자와 구성원의 관계는 어떤지, 과업 구조는 뚜렷하게 잡혀 있는지, 그리고 지도자는 얼만큼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이 정도 세 개는 파악하고 나서 어느 정도에 따라서 이게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냐에 따라서 또 지도자의 어떤 지도성을 과업이 많은 상태로 할 건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간적으로 그 구성원들에게 다가갈 건지, 아니면 효과적으로 어떤 과업 구조, 즉 일을 잘할 수 있는 어떤 직무 능력에 대한 지도만 할 건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 선택하자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한번 살펴보자면,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피들러는 지도성의 유형이 지도자의 동기 체제에 의해서 결정되며 조직의 효과는 지도성의 유형과 상황적 호의성의 결합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보았다. 자, 그 조직이 얼만큼 효과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냐는 지도성의 유형과 상황적 호의성의 결합, 즉 그 상황적 호의성은 그 조직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특성과 지도성의 유형은 지도자의 어떤 지도 유형, 이 두 가지가 서로 어떻게 결합에 의해서 좌우된다. 따라서 무조건 절대적인 지도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지도성 유형은 일단 지도성 유형부터 보자면 가장 싫어하는 동료라는 뜻을 LPC 점수에 의해서 판정할 수 있는데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인하지향적 지도자, 그 다음에 과업지향적인 지도자, 이 두 가지 지도자를 유형을 분류할 수 있어요. 그러면 A 조직, B 조직, C 조직에 인화지향적 지도자를 적용시키는 게 적절한지, 이 조직 안에서, 아니면 과업지향적 지도자를 적용시키는 게 적절한지는 뭐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다? 그 조직의 상황적 호의성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황적 호의성이란
지도자가 조직 구성원들을 통제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며 지도자와 조직 구성원 간의 관계, 과업의 구조와 직위상의 권력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지도자와 조직 구성원의 관계가 친밀하고 과업 구조가 매우 뚜렷하고 직위상의 권력이 매우 효과적으로 이제 권력이 많이 주어진다. 이렇게 된다면 그게 상황적 호의성이 높은 조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상황적 호의성이 높은 조직이 좋은 조직이야. 그건 아니에요.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즉 상황적 호의성이 조직에 따라서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중간일 수도 있어요. 상황적 호의성은. 예를 들면 보시면 지도자와 조직 구성원의 관계는 좋은데 과업 구조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뚜렷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직위상의 직위 권력도 크게 행사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직마다 다 특성이 달라요. 그러면 상황적 호의성이 높은 것일 수도 있고 낮은 것일 수도 있는데 높고 낮고에 따라서 그 조직이 좋냐 안 좋냐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높을 때는 아까 인하지향적이나 과업지향적 지도자 중에서 무엇을 적용할지 그다음에 상황적 호의성이 낮을 때는 인하지향적과 과업지향적 지도자 중에서 뭘 적용하는 게 효과적일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호의성이 중간 정도일 때는 인하지향적 지도자나 과업지향적 지도자 중에서 어떠한 지도성을 보이는 게 더 효과적일지 그 부분을 우리가 중점 깊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매우 호의적이거나 비호의적인 상황에서는 이렇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진짜 호의성이 높거나 호의성이 낮을 때는 과업지향형의 지도자가 그 조직에서 효과적이고 보통의 호의적 상황에서는 인화지향적 지도자가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그걸 분석해낸 거예요. 그래서 지도성의 이론을 보면 허쉬와 블랜차드는 어떤 조직의 상황을 판단할 때는 구성원의 성숙도를 주장했어요. 그래서 직무 성숙, 구성원들이 그 직무적으로 얼만큼 성숙해진 상태냐, 그러니까 일을 얼만큼 잘하냐, 심리적 성숙은 자기 일에 대해서 얼만큼 애착이나 헌신을 갖고 있냐, 그 정도를 고려해서 과업행위나 관계행위를 보이는 지도성 유형을 써야 된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허쉬와 블랜차드는. 그래서 허쉬와 블랜차드도 상황적 지도성을 주장했고 이제 피들러도 상황적 지도성을 주장한 거예요. 근데 허쉬와 블랜차드는 그 상황적 그 조직의 상황적 요인을 판단하는 그 요인이 직무 성숙과 심리적 성숙 이 두 가지라면 피들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가지 지도자와 구성원의 관계, 과업 구조, 지도자의 직위 권력이라는 거죠. 그리고 행위는 다 똑같아요. 똑같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피들러의 관점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황적 호의성이 가장 높고 가장 낮을 때는 과업행위가 중요하고 여기 관계행위입니다. 관계. 그리고 호의성이 중간일 때는 관계성 행위가 효과적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 다음 강의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요인은 이거예요. 객관식에서도 이걸 물어봤어요. 피들러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그 조직의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요인 세 가지 기준을 말해봐라. 이게 아마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마찬가지로. 자, 일단 그 다음 강의에서 이거에 따른 지도성의 유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